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나요? 지금 한창 이 동학농민 개미 운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3월달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 다음으로 바로 현대차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요. 현대차를 7,384억 원치 매수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3월달에서 28일부터 이날까지 19거래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현대차를 매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대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1만원에서 12만원대였어요. 그러다 이제 주가가 약 반토막 정도 난 후에 지금 V자로 반등이 성공해서 93,6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올라서 아예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바닥에서 많이 50% 정도 돌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횡보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리서처TV는 이제 위로 올라갈 만한 중요한 모멘텀이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Invest in your life, 리서처TV. 바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바로 이 G80입니다. 여러분들 G80 다 들어보셨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G70이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고급형 세단 시장에 이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뛰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서 유명한 사이트인 카인드라이브라는 곳인데요. 2021년도 제네시스 G80이 마침내 발표를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상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새로운 미드 사이즈 럭셔리 세단은요 보인대요. 뭐가 보이냐면 BMW 5 시리즈와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의 심각한 경쟁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 이제 이 제네시스는 고급화 브랜드잖아요. 현대차로 따진다면 이제 그랜저나 그 이상급이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평범한 보급형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럭셔리 세단과는 경쟁이 아예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제네시스를 런칭을 합니다. 이것은요 이 도요타의 성공 사례를 따라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뭐 벤치마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토요타 같은 경우 이제 도요타를 브랜드 냅두고 렉서스라는 럭셔리 브랜드를 런칭해서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요. 현대차 브랜드를 그대로 냅두고 제네시스라는 럭셔리 브랜드를 따로 런칭해서 지금 이 럭셔리 세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93,000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끌어올릴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바로 이 G80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은 숫자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말도 아닌 상황에서요. 이 G80이 무려 하루 만에 2만 대가 사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좀 간단히 보면요. 이 사전 계약을 시작하자마자 하루 만에 무려 22,000대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순식간에 연간 판매 목표치의 67%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자동차 매체 로드앤트릭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신형 세단 G80은 BMW 5 시리즈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동차 전문 사이트 모터원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의 첫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인 GB80을 통해 먼저 선보인 독창적인 외관을 세단 형태에 맞게 잘 해석해 적용했다면서 독일 브랜드가 장악한 고급 승용차 시장에 신선하게 다가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급 승용차 시장은요 아우디, 벤츠, BMW, 렉서스 이 4개 브랜드가 거의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뭐 추가적으로 볼보도 있는데요. 바로 그 시장에 바로 이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모델이 없어서 말만 제네시스지 럭셔리 브랜드라고 말할 수가 없었는데 G70을 내놓은 데 이어서 GB80 그리고 G80까지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이 플랫폼을 모두 다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현대차가 럭셔리 브랜드, 그러니까 제네시스로서 성공의 조짐을 보이는 역사적인 한 해가 바로 2020년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이제 국내에서는 확연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G80이 아까 하루 만에 22,000대가 나왔는데요. 6월부터 증산이 시작해서 월 2,000대를 더 만든다고 합니다. 이 G80 같은 경우 월 생산량이 6,000대 수준이었는데요. 무려 2,000대를 늘린 거예요. 생산량을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30%가 넘는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 자동차 노조가요 굉장히 강성 노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이제 업체와 노조 간에요 협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신차를 내면서 좀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면 노조가 뭐 임금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브레이크를 걸다 보니까 이게 잘 통과 발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코로나 사태 덕분인지 노사와 현대차가 모두 손과 발이 한 번에 맞으면서요 지금 이 G80을 빠르게 생산해서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국내 G80이 이렇게나 많이 사전 계약과 예약에 몰리다 보니까 기존의 럭셔리 브랜드인 독일 브랜드들이 긴장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내용을 좀 보면 G80 출시 후 독일 자동차 브랜드들은 며칠 뒤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소비자 잡기에 나섰다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G80이 아무래도 독일 브랜드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렴하다 보니까 독일 세단들도 가격을 좀 할인 행사를 하면서 G80으로 이제 옮기려는 수요를 잡으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만큼 지금 G80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주가가 더 올릴 수 있는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표인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북미 국가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1분기에 터졌죠. 그죠? 1분기 같은 경우 1월, 2월, 3월이 있는데 이제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국내 이런 국가들의 영향을 미친 건 3월 달부터예요. 2달 동안은 괜찮았다가 바로 이 3월 달부터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태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13% 정도 떨어졌고,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 50%나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국내와 비슷한 수준, 인도도 비슷한 수준,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같은 경우도 역시나 비슷한 수준 떨어졌고, 기타 권역도 역시나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를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구매력이 높은 이 북미 시장에서 오히려 17.2%가 상승하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장 큰 중국에서는 반토막이 나는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나타냈어요. 하지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13.5% 하락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방어를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G80과 GB80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팔리면서요.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은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코로나 영향이 어디 있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요. 북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국내는 이제 진정이 됐죠. 중국도 진정이 됐습니다. 유럽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인도도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늘 확진자 숫자가요. 우리나라 총 확진자 숫자 1만 500명 수준인데 그만큼 하루 만에 확진자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 러시아도 엄청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중남미 국가들도 지금 역시나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기타 권역에 들어가는 뭐 아프리카나 이런 국가들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2020년도를 보자면 아직까지 코로나의 영향이 자유롭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중국과 국내가 유일하게 지금 코로나 안전지대라고 본다면 중국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지만 국내가 이 주가를 9만원대를 받치는 가장 큰 영향을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북미는요, 이 판매량만 보더라도 절대적 숫자가 가장 많아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현대차가 과거 수준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이 절반 정도로 이미 되돌렸으니까 다시 이 W자로 떨어지면서 보합이 나오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현대차 주가는 국내가 브레이크, 그러니까 떨어진 것을 막아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국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다 왔고 추가로 끌어올릴 모멘텀은 바로 이 북미 시장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북미 국가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의 현대차를 이제 팔려면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꽤나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글로벌 자동차의 공장 71%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좀 내용을 보면요,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메이커는 바로 GM입니다. GM은 이제 미국에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GM은 38개 공장 중 34개 공장이 중단됐어요. 여기에 보시면 89.5%가 공장 가동률이 아니고요, 이만큼이 다 폐쇄됐다라는 겁니다. 공장이 지금 1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 놀랍게도 바로 이 벤츠가 27개 공장 중 24개 공장이 중단돼서요, 거의 GM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장이 지금 폐쇄된 상황이에요. 앞서 G80이 지금 현대차에서 가장 큰 기대주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의 경쟁 차종이 어디였죠? 바로 이 벤츠의 E클래스와 BMW의 5시리즈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쟁 차종 같은 경우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었고, 역시나 지금 보시면 BMW도 81.2%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럽,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국가들이 아직도 진정된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아요. 물론 지금 정점은 지났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확진자가 대폭 나오는 것을 볼 때요, 절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점이에요.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차 대유행이 올 거라고. 그렇다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만약에 2차 대유행이 온다면 이 공장 가동률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는 뭐냐면요, 바로 이 현대 기아차가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 현대 기아차가 공장 가동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차 대유행이 와서 아니면 오지 않더라도 지금 수준 유럽이나 미국이 이 수준이 진정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이 한국 같은 경우 이미 진정이 됐잖아요. 그죠? 이 현대차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미국은 꽤나 빠르게 경제 재개를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5월 18일까지 미국 자동차 빅3가 공장 재가동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장을 재가동한다가 아니라 바로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이 미국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북미 공장 재개 구상을 밝히자 이 노조가 코로나19에 따른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공장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 공장을 움직여서 차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해서 지금 이 위기를 타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를 만지는 노조,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코로나 대책은 없는데 그냥 너네가 차 만들려면 우린 못하겠다라고 이제 버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월 18일날 공장 재가동 목표는 목표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이러한 부분이 계속 길어지면 질수록 현대 기아차는 나쁠 것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이러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요, 바로 미국 공장 생산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현대 기아차에 따르면요, 미국에 있는 현대차의 엘라바마 공장과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은 4일 그동안 멈춰졌던 공장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라 이미 재개를 했어요. 보셨지만 미국의 빅3는 5월 18일날 재가동이 목표인데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약 2주 빠르게 이미 재가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꽤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현대차는 미국에서 판매량이 70만 대 정도예요. 그런데 이 공장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총 33만 5천 대의 차량을 추구한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 안 되는 이제 생산량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장인데요, 이 공장이 생산을 재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경쟁 차종과 비교한다면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적은 타격을 입어서 빠르게 내수 시장에서는 생산을 해서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받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현지 공장들이, 글로벌 메이커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 업체들보다도 발빠르게 공장 재개를 이미 시작했다라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에서는 발빠르게 지금 증산을 해서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그리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 차종 메이커들보다도 발빠르게 공장 가동을 재개해서 지금 그 어떤 글로벌 메이커들보다도 이제 코로나 타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영업이익 부분을 본다면요, 지금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는요, 지역별 판매 비중이 17%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죠? 중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거의 서유럽, 인도, 중국, 미국, 한국 다 비슷하게 나눠져 있어요. 나머지 뭐 4%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의 44%를 한국 공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판매량은 17%에 불과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44%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출량도 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한국 내수 시장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굉장히 최소화했다라는 거는 이 현대차의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아차 같은 경우 무려 이 한국 공장이요 75%나 돼요. 굉장히 비중이 높죠.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이 옆에 국가인 일본처럼 코로나 대처를 안일하게 했더라면요,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주가는요 더 떨어졌을 거예요. 주가가 지금 보시면 11만원대였다가 6만원까지 급락했다가 지금 93,800원까지 되돌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이 코로나가 지금 일본처럼 만약에 됐으면요, 절대 이만큼 되돌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6만원대에서 더 떨어질 거나 이 구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업이익 구조를 본다면요, 현대차는 꽤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기반으로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현대차는 내수 시장의 영업이익에서 44%를 차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도 수입차가 깜짝 질주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 보시면요, 3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2304대로요 무려 전년 동기 12.3%나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 착시 현상은 있어요. 뭐냐면 지난해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1월부터 3월까지 쉐보레 누적 판매 대수 3810대를 제외할 경우에는 약 2% 정도가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위에 보셨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10% 정도 떨어졌고, 뭐 중국은 반토막 났고, 다 이렇게 10%대에서 2% 정도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면 이 수입차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는 성장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차는요, 제네시스라는 럭셔리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본격적으로 럭셔리 세단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이 의미한 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쉽게 말하면 럭셔리 브랜드니까 당연히 그랜저나 뭐 일반 소나타나 아반떼 파는 것보다요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BEP가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이 영업이익에서 4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그 안에서도 이 수입차는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락하지 않았고, 그러한 부분에서 G80과 GB80이 나와서 기회를 잡으면서 이번 2020년도에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부 모델별로 살펴보면 이 티구안이라는 2.0 TDI, 그러니까 SUV가요 1022대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SUV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되게 의미 있는 지표인데요, 지금 현대차가 내놓은 세단은 바로 G80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SUV에도 이번 럭셔리 브랜드를 내놨죠. 바로 GB80까지 내놨습니다. 원래는 우리 뭐 소나타나 그랜저를 많이 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산타페나 이런 SUV 티구안이나 뭐 GL이나 X5나 뭐 XC90이나 이런 해외 브랜드, 그러니까 SUV를 많이 탄다라는 거죠. 지금 SUV가 이미 세단을 거의 역전하기 직전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SUV가 많이 인기가 좋아졌냐라고 한다면요, 사람들이 이제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여자친구랑 뭐 놀러를 간다라고 한다면 뭐 한가하게 자전거를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 차가 그랜저라고 한다면요, 이걸 차를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SUV 뭐 산타페나 이런 것들은요 뒷시트를 접어서요 자전거를 실을 수가 있어요. 캠핑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그 뒷시트에 이제 차박이라고 하잖아요. 그 차박에서 잠도 잘 수 있고 거기에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고 훨씬 더 이제 가성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이 SUV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국내만의 트렌드가 아니라요. 이미 글로벌적으로 SUV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서 SUV와 세단의 매출 구성을 보면요. 지금 SUV가 이미 세단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SUV와 세단에서 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차는 지금 SUV에는 투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산타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펠리세이드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준중, 중형, 대형까지 모든 플랫폼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네시스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이번에 GB80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SUV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세단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까지 있죠. 그리고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G70이 생겼고 뭐 EQ 브랜드까지, 그리고 이번에 G80까지 나왔으니까 세단 같은 경우도 플랫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SUV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투싼과 산타페, 펠리세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이제 GB80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제 두 개의 플랫폼도 나와야 되는데 그 위대한 출발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미 올해 초에 이미 발표한 SUV 제네시스의 럭셔리 브랜드의 GB80이에요. 지금 제가 경쟁 차종과 간단히 비교한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X5 BMW죠. 벤츠, 볼보, 아우디입니다. 뭐 연비 같은 경우가 비교도 안 돼요. 그죠? 보시면 가격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위까지는요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물론 만약에 X5나 뭐 여기 있는 것들 타시는 분들이 GB80을 타고요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럭셔리 브랜드 타시는 분들은.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가 차를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GB80을 충분히 탈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혀 경쟁 차종에 비해서 딸리지가 않는 상황에서 가격이 대폭 저렴하기 때문에요. GB80을 구매할 여력이 충분하게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은요 지표에서도 나와요. GB80이요 보름 만에 판매 목표 80%가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굉장히 잘 나간다는 거예요. 보시면요 지난달 30일까지 19,400여 대가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500대에 가까운 계약 시적을 보인 것이라고 해요. 앞서 G80도 이미 올해 목표치를 넘어서서 계약이 나왔고 GB80도 이미 보름 만에 판매 목표가 80% 계약이 됐으면 아마 이 GB80도요 올해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GB80은 일반 브랜드가 아닙니다. 바로 제네시스의 럭셔리 브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산타페 이런 것들 한 대, 두 대 파는 것보다 GB80 한 대 파는 게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많이 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차의 질적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뭘까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되겠죠.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6만원대, 11만원대에서 6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가 정점이라서 여기서 박스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상승하느냐,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GB80과 바로 G80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을 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죠? 국내에서만 잘 판다고 해서요 현대차가 절대 주가가 오를 수는 없어요.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성공을 해야 진정한 럭셔리 브랜드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국내에서만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요 박스권에서만 돌지 절대 이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GB80 SUV와 G80 유럽을 갑니다. 6월 초에 출시를 강행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유럽 시장은 꽤나 만리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보여져요. 거의 난공불락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미 유럽에서 벤츠와 BMW, 아우디가요 전체 8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가 비집고 들어갈 만한 영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6월 달에 출시를 이미 강행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사실 이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도 한데요. 이 3사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낭패를 본 사례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이 닛산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바로 인피니트입니다. 도요타의 렉서스가 있다면 닛산의 인피니트인데 이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결국 상반기 주 유럽에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잘 되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인피니트 굉장히 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가 유럽에선 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이 단순하게 차를 잘 만드는 걸 떠나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할지, 어떻게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명품이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킬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미 제네시스 유럽 법인 같은 경우는요 에스턴 마틴과 마세라티 유럽 판매 총괄을 역임한 엘리케를 이미 선임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인력까지 충원을 하면서 준비를 모두 마쳤다라는 거죠. 반면 북미 시장은요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아까 위에서 보셨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에 북미 시장은 오히려 17%나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미국인데요. 북미에서 17%나 증가했다는 건요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GB80 SUV죠. 럭셔리 브랜드인 GB80이 북미 사전 예약을 이미 일반내로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정상 출시한다라고 해요. 다만 내용을 보면 어찌됐던 간에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한다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지금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안 하락할 수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만 이 매체에 따르면 현대차는 북미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39%나 떨어지는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부정적인 기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9%가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전년에는 GB80이 없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죠. 일반 투싼이나 산타페 같은 팰리세이드를 파는 것보다요. 이 GB80을 파는 게 당연히 BEP,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39% 떨어지면 단순하게 뭐 매출액이 39%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럭셔리 브랜드를 출시했고 이 브랜드가 지금 1만 대가 사전 예약된 거라고 보면 한 20% 정도 떨어질까요? 이 정도로 선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GB80과 G80이 북미 시장에서 얼마나 사전 예약이 나오고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현대차를 내가 지금 매수했거나 아니면 현대차가 10만원 이상을 가길 바란다면요. 바로 이게 현대차의 2019년도 판매량 수치인데요. 아까 위에서 보셨잖아요. 2020년도 1분기에도 북미에서 시장이 17% 정도 늘었는데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도요. 현대차가 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더 대단한 수치냐면요. 미국 자동차 시장이요. 역성장했어요.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대차는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 1.8% 떨어졌잖아요. 요 정도가 이제 미국 시장이 역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승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수출로만 본다면 도요타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의미를 안 둘 수는 있지만 현대차나 GB80이나 G80이 나온 것을 볼 때요. 2020년도, 2021년도에 현대차의 굉장한 이 성공 스토리를 기대해 볼 법하다는 거죠. 현대차 2025년도 목표는 100만 대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70만 대라고 본다면 30만 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2020년도니까 1년당 5만 대씩 더 늘린다라고 본다면요. GB80과 G80 이제 럭셔리로 채워진다면요. 훨씬 더 현대차의 질적 성장이 커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은 현대차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북미 시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는데요. 그래서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북미 시장에서 마진율이 1%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이 부분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GB80이나 이제 럭셔리 브랜드를 내놓은 만큼 당연히 1%보다는 높겠죠. 아마도 적어도 2배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신차 효과에 더불어서 굉장히 이 마진율까지도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가장 억울한 종목 중 하나예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면요. GB80과 G80이 딱 때에 맞춰서 나왔고 그때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북미나 유럽에 잘 출시를 했을 텐데 지금 전례 없는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이런 부분이 꼬일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내수는 탄탄하고 그리고 해외 글로벌 공장도 경쟁 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재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최소화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대차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반기 증가율이 나오죠. GB80을 미국 대응 증설하고 G80 미국 판매가 개시되고 GB70 신차까지 출시되면서 지금 굉장하게 모멘텀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판매하던 투싼이나 산타페 같은 일반 현대차 브랜드가 아니라 바로 럭셔리 제네시스 브랜드라는 거예요. 바로 기존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더블이 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하던 일도 차근차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투싼도 곧 신형이 나오는데요. 투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한 해 10만 대가 넘게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차종 중 하나예요. 그리고 역시나 산타페도 10만 대가 넘게 팔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산타페나 투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럭셔리 브랜드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현대차가 갖고 있는 이런 브랜드에도 신형이 나오면서요. 이 차근차근 플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요. 현대차는 2분기에는 사상 최악의 실적이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2분기에 최악의 상황을 지날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대폭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왜 폭락했죠? 전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2분기에 최악의 상황을 지날 것이라고 말하는 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리스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한 안 좋은 지표가 나올지더라도 과연 주가가 6만원 아래까지 떨어질까? 아니면 그거를 기점으로 아래로 아예 방향을 틀까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방을 다지는 구간이고 그때가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대차가 2008년도에 어떻게 성공 스토리를 썼는지 기억하시나요? 현대차가 2008년도 바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기회를 잡은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말이죠. 지금 보시면 2008년도에요. 이 현대차가요. 생산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글로벌 판매량도 늘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습니다. 인도, 중국, 체코의 공장을 가동하면서요. 글로벌 판매량이 대폭 늘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GM이 파산보를 신청했고 크라이슬러도 역시나 파산보를 신청했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라고 불리는 GM이 파산보가 됐어요. 그 빈틈을 현대차가 자리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가장 전 세계에서 1등 브랜드 도요타가 바로 리콜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때 380만 대를 리콜했고요. 이 도요타 같은 경우는요. 5조 원 넘게 소송 비용을 쓸 정도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요타가 리콜 사태가 터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보를 신청하면서요. 그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이 현대차가 기회를 잡으면서요. 빠르게 판매량을 늘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도 상승 레벨을 썼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금과 대입해 봅시다.
도요타 리콜 같은 사태는 터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GM같이 파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랑 굳이 비교한다면 포드가 정크본드 위까지 내려가면서 뭐 GM의 사태를 밟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을 볼 때 절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여요. 하지만 지금 위에서 보셨지만 글로벌 공장 가동 부분도 경쟁 업체보다 2주 빨리 재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내수 부분에서 탄탄하게 시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현대차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가가 레벨업 된 것처럼 이번에도 10만원 이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적어도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차 꼭 눈여겨보자.